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7 C2 1월 정도에 구입을 했으니까 8개월, 9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선택군이 있었지요. 캐논이 있었고 감성적인 필터를 가진 곳이 후지도 있었고요. 그 전에는 블로그를 이제 휴대폰 사진을 찍고 이 휴대폰으로 블로그를 작성하는 것도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블로그를 조금 더 열심히 해보고자 구입을 하게 된 거였죠. 다른 블로거들과의 차이점을 주고 싶은데 사진이라고 생각을 했고 순위를 두었었죠. 여러 우선순위를 두었는데 첫 번째 쉬어야 된다. 왜냐하면 휴대폰도 쉽게 찍을 수 있잖아요. 카메라는 빠르게 사진을 찍고 보정이 조금 쉬운 그런 브랜드로 가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가벼운 것을 사자는 주의였고요. 2024년 이제 초반 가벼우면서도 성능이 좋은 카메라는 A7 C2 모델 광고를 하고 있었고요. 좀 크기를 보시면 진짜 손바닥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숨길 수도 있다. 거짓말이고요. 휴대성이라고 하면 물론 크기도 크기지만 가벼워야 하거든요. 근데 이 A7 C2는 한 손으로 들고 다녀도 가볍습니다. 휴대폰과는 이제 카메라는 무겁지만 무거운 것 중에서도 가벼운 것 그것은 A7 C2였다. 그리고 예쁜 것. 이 은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클래식한 느낌을 나는 게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가볍냐면은 이제 한 손으로 다녀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목에 걸고 평소에는 다니고요. 이렇게 목 건 상태에서 이렇게 사진을 계속 사진을 찍을 일이 있으면 손에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냥 사용합니다. 착각 동영상도 이제 휴대성에 관해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여자분도 무게가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캐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있는 그대로 나온 사진이 나온다. 보정이 필요 없다. 소니 같은 경우에는 AF가 굉장히 좋아서 똑딱이 카메라 그리고 브이로그 카메라로 유명을 했던 것 같고요. 후지 필름은 블로거니까 감성을 좀 담아서 찍으면 된다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런 스펙 부분에서 좀 달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캐논하고 소니 중에서 손떨방 기능이 좀 좋아서 잠깐 동안에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 핸드헬드 이렇게 찍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싶었어요. 이 손떨방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잘못 찍으면 흐리게 나오잖아요. 이 손떨방이 있고 블로그들도 아마 A7C2를 많이 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동영상이네요. 찰칵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려야 돼. 한번 찍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니? 그래서 초점을 맞추고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적용을 해놔가지고 좀 화면이 어지러울 수는 있는데 짠. 그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휴대폰은 그냥 이 휴대폰 사가지고 착각착각 다른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휴대폰일 수밖에 없다. 휴대폰은 이거 하나만 사면 됩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구입을 할 때 보면은 이 렌즈가 분리가 됩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본체 따로 렌즈가 이게 따로예요. 200 중반 정도. 그러니까는 좀 부담이 되는 거죠. 렌즈까지 플러스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 번들 렌즈예요. 번들 렌즈는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이 이 렌즈로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 단계로 더 좋은 렌즈로 가든지 체험을 해보기에 좋은 그런 카메라 렌즈라고 이렇게 소니에서 함께 묶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풍경 렌즈에는 이 렌즈가 좋다. 그리고 단 렌즈가 좋다. 줌 렌즈가 좋다. 일단은요 블로거라고 한다면 전 줌 렌즈를 추천을 드립니다. 당기고 뺄 수 있는. 블로거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다가가지 않고 이 줌을 당겨가지고 찍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사람들이 단렌즈로 찍은 결과물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단렌즈를 구입을 고려를 했다가 지금은 이 번들 렌즈만으로도 저는 블로거로서 가벼운 취미 유튜브로서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입처는 저는 이제 대구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안에 소니에 가서 직접 한번 만져보고 구입을 했고요. 카메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정보가 필요했는데 사실 제가 구입했던 대구 신세계 그곳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요.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월마다 프로모션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305만원 번들 렌즈 포함해서 그 전달이 5만원 정도 더 쌌던 300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이 가격은 소니 본사에서 내려오는 가격 정책이기 때문에 어딜 가서도 동일한 이 정품을 오프라인에서 당근 같은 데에서 더 싸게 더 팔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후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이 카메라로 하는 것은 사진 찍기와 동영상 촬영이잖아요. 사진 찍는 거는 이제 찍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초점 맞추고 사진 찍고 흔들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초점 문제가 조금 있긴 했어요. 그 초점 문제라는 게 제가 조작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이제 초점, 이 사진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소니 카메라 안에 있는 크리에이티브 룩이라는 필터가 있어요. fuji 카메라에서 감성적인 필터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궁금하니까 여러 가지 필터를 사용해 봤었고, 그 중에서 FL이라는 후지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느냐 댓글을 들을 정도로 필터 중에서 감성적인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블로거로서는 충분하다. 심지어 넘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도 4K도 가능하고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릴스 같은 걸 찍을 때는 60프레임으로 사용을 했었고, 유튜브 요즘에 올리고 있는 여행 컨텐츠 할 때는 24프레임이나 30프레임을 활용을 하는데, 한 가지 6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롭이 되거든요. 현재 있는 상황, 이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60프레임으로 하면 확대가 된다는 점, 이 점을 조금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기과에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을 이용을 해서 멀리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 촬영을 할 때 더 유용했어요. 현장감을 살리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인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사진하고 동영상 이런 것들 별 5개 만점에 4.5점, 5개도 솔직히 주고 싶긴 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느끼는 바로는 단점이 없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와 조금 연관이 돼 있긴 합니다. 단점이 없다, 조금 기억을 하고 계세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이제 용량 같은 경우에요. 이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진을 올릴 파일 용량이 크면 이 업로드 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나중에 제 블로그에 방문을 해서 보는 사람들도 보기가 힘들겠죠. 이 사진 파일 크기가 한 파일당 20 몇 메가, 그런데 휴대폰으로 찍으면 1, 2, 3메가 정도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냥 이제 블로그로 올려도 상관이 없는데, 한번 용량을 축소하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고요. 이게 포토스케이프라든지 용량 줄이는 파일을 활용을 하면 1분, 그래서 용량 부분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 요즘에는 카메라 안에 설정을 해가지고 한 10메가 정도, 이거를 조금 더 줄인 다음에 예를 들어서 7메가, 8메가 정도로 바꾼 다음에 블로그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부분은 블로그만 한다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크게 염려는 없었어요. 지금 저도 하나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그 자체로 충전기를 그냥 꽂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사진을 많이 찍는 편이기도 해서 세네 군데 가서 여러 장 찍으면 20, 30% 정도 이제 배터리가 남거든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충전해서 또 이제 사용하고, 유튜브를 같이 하다 보니까 사진도 찍고 유튜브 영상도 바로 찍고 조금 용량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여러 개의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는구나. 최근에 아마 이 동영상 올리기 전에 올린 콘텐츠에서는 순천만 갔었는데, 순천만에서는 5시간 동안 들고 다니면서 한 장소의 40%,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배터리도 추가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구입을 하신 다음에 추가 용량 배터리를 구입하신 게 좋겠고, 또 소니에서 가끔씩 프로모션을 해요. 카메라를 구입한 다음에 그 정품 등록을 하게 되면 배터리라든지 사은품 같은 거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이용하셔가지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중에 공부라는 점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가 안 나네. 사진 찍을 때 초점이 가끔씩 맞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죠. 이걸 구입할 때 당시에도 거기에 계셨던 분이 카메라를 이런 것들을 설정을 만져 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문제가 없다, 그리고 고화질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냥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찍고 싶었던 곳에 초점이 안 맞고 약간 뒤에 막 맞았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소니 유튜브에 들어가서 조작법들 같은 것들, 소니 카메라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재미있는 것은 공부를 조금만 하잖아요. 이거 한번 써먹어 봐야겠다. 그 다음날에 실제로 그걸 써먹으면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어제의 이 A7C2 아니게 된 거예요. 그 간단한 조작을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간단한 공부를 조금씩 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을 생각이더라도 이 소니 카메라가
좋다고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요즘 나오는 모든 기기들이 그렇듯이 모든 기능을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을 거예요. 모든 설정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 필요한 기능만 쏙쏙 뽑아가지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카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제가 원하는 부분만 쏙쏙 뽑아서 그냥 사용을 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그런데 제가 조금만 더 공부하면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커지는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캐멀 카메라를 샀는데 사진을 찍었더니 아이폰보다 결과가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카메라는 이미 모든 사람이 쉽게 찍고 즐길 수 있도록 설정값이 되어 있는 것이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만짐을 통해서 정말 멋진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컨셉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알파7 C2에 대한 카메라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저의 블로그에 오셔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오는구나. 저 같은 경우는 참고로 여러 가지 설정 값은 만지지는 않는 편이고요. 그냥 크리에이티브 룩을 바꿔가면서 그냥 사용을 합니다. ST, FL, VV 이런 것들 바꿔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고, 이 카메라로 찍는 동영상들은 지금 이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는 콘텐츠들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구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